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한국어 전공으로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목차로 만들었는데요. 대략 한 14개의 항목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작년에도 이와 같은, 그러니까 매년 매 학기마다 이제 비슷한 특강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매 학기나 매 년마다 조금씩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큰 맥락은 매년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입학을 했잖아요. 혹은 신입학으로 1학년으로 들어왔고 2학년으로 들어왔고 3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졸업을 하려면 수업을 얼마나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학교는 온라인 대학이잖아요. 사이버 대학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의 캠퍼스는 우리 학부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사이버 대학의 캠퍼스는 홈페이지이죠.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가 바로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은 다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학점 이수표 또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학년으로 입학했거나 2학년으로 입학했거나 3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들어야 할 학점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사이버 대학의 졸업 필수 학점은 140학점입니다. 140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1학년으로 들어왔으면 140학점을 모두 들어야 되지만 2학년이나 3학년은 편입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대학에서 들었던 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2학년은 35학점, 3학년은 70학점. 이건 뭐 교양과 일반 선택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전공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학년별로 1학년 입학생은 140학점을 사이버 수업으로 들어야 되고 2학년은 105학점, 3학년은 70학점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이 복수전공과 부전공이 굉장히 쉽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권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각각 복수전공하는 그 전공 과목, 부전공하는 그 전공 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한국어 전공은 한국어 교육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해야 돼요. 복수 전공으로 해야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어 교육 전공이나 한국어 전공을 졸업할 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졸업할 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입학할 때 여러분이 전공을 선택하고 들어왔죠. 한국어 전공을 입학할 때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한국어 전공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전공은 다른 전공이 돼요. 한국어 교육 전공도 함께 하려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를 해야만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번 신입생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려면 여기 복수 전공은 36학점을 더 들어야 되고요. 부전공은 21학점을 더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양은 18학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선택입니다. 나머지는 자유선택으로 들으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어 전공 42학점이 한국어 전공의 필수 학점이고요. 여러분이 1학년이면 140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교양은 필수로 18학점이고 나머지는 자유선택으로 들어야 한다고 했죠. 이 80학점을 복수 전공을 하거나 부전공을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선택 과목은. 그리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졸업할 때 내가 그 전공을 수업을 42학점, 아까 36학점이죠. 복수 전공은 36학점, 부전공은 21학점을 들으면
졸업할 때 신청을 해서 복수 전공과 부전공 신청을 해서 졸업할 때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자유선택 학점으로 수강 신청을 합니다. 복수 전공, 부전공은 자유선택으로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표는 앞에 있는 것 똑같죠? 63학점과 28학점이 2학년으로 들어오신 분,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 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몇 학년으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홈페이지 상에 내 정보를 보면 내가 몇 학년으로 들어왔는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가 몇 학점이 인정되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 있으니까 항상 거기를 확인해서 내가 몇 학점이 남았고 몇 학점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상에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내가 들어야 될 학점, 내가 들은 학점, 몇 학점을 들어야 되고 몇 학점을 들었고 그리고 학점은 몇 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로그인해서 항상 여기를 확인을 하세요. 지금 이것은 이제 한국어 학부에 그 공용 아이디로 들어간 거라서 아무것도 들은 게 없죠. 그냥 들어야 될 게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건데 누군가 듣긴 들었네요. 2.36점이 있는 걸 보니까 한국어 학부 이름으로 누군가 들은 사람이 있기는 한가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평점이 나오고요. 상세 보기를 누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과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오죠. 89학점을 취득해왔고 51학점을 더 들어야 합니다. 이수해야 합니다. 이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잘 보세요. 졸업할 때까지 내가 몇 학점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다 채워지면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졸업과 전공 관리, 졸업 전공 관리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한국어 학부에서 과정별 이수학점입니다. 한국어 전공에 수료증이 3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수료증은 졸업할 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수료증과 관련된 수업을 다 들으면 졸업할 때 신청을 해서 확인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료증은 고급 수료증이 있고요. 한국어 고급 수료증,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 그리고 통번역 입문 과정 수료증. 그래서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여기 각각 수료증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조건이 다 다르고요. 내가 그 조건에 맞추어서 수업을 들으면 수료증 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공지가 떠요. 수료증을 신청하세요 라고 하는 공지가 홈페이지에 뜨면 보통 1월 초, 7월 초가 되는 거죠. 졸업을 앞두고. 그럼 신청을 하면 내가 졸업장, 학위증과 함께 수료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3가지 수료증 모두 공통적으로 어학시험 점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이 어학시험 점수는 한국어 전공 졸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한국어 졸업을 하려면 어학시험 점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전공의 졸업 조건은 어학시험 점수 중급입니다. 토픽 3급 이상만 있으면 돼요. 토픽 3급. 그런데 이 수료증을 받으려면 고급이 되어야만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수료증을 받으려면 고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졸업 평점도 3.0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받아야 되고 각각 수료증에 맞는 전공 학점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과목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한국어 고급 전공과 비즈니스 한국어 전공은 간단하게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급 과정은 그냥 고급 단계 4과목을 들으면 되고 비즈니스 한국어는 비즈니스 한국어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돼요. 4과목. 그리고 C학점 이상 받으면 돼요. 그런데 통번역 입문은 조금 달라요. 좀 더 엄격해서 아이고 미안해요. 자, 통번역 과목은 B학점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B학점. 그래서 B학점 이상 받지 않으면 통번역 과정 수료증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럼 각각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한국어 고급 과정은 고급 과목 4과목. 그래서 고급 과목을 들으면 그냥 받는 거고요. C 이상 되면 받는 거고요. 비즈니스 한국어는 비즈니스 과목 4과목을 들으면 12학점이죠. 그럼 받을 수 있어요. C학점. 폰번역 입문 과정은 한국어 고급 과정 똑같죠. 한국어 고급 과정과 한국어 통번역 입문은 요구하는 조건 고급 과목 12학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과정 이수 과목 2과목은 다른 언어, 여러분들이 베트남 혹은 인도네시아, 영어, 스페인어 같은 다른 언어권을 지정해서 거기서 지정하는 과목 2과목을 B 이상으로 받아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확인을 더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과정 과목은 3, 4학년 과목이 다 고급 과목이에요. 3학년 과목, 4학년 과목이 다 고급 과목이니까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과목이 고급이지 고민 안 해도 되고요. 3학년, 4학년 과목은 모두 고급 과목이다. 그래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 들을 테니까 다 듣고 뭘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토픽 시험을 보거나 학교에서 시행하는 레벨 테스트, 한국어 레벨 테스트를 봐야만 됩니다. 레벨 테스트를 매 학기마다 레벨 테스트를 하거든요. 아마 지난주까지 레벨 테스트 기간이었을 거예요. 학기 초에 항상 레벨 테스트를 해요. 학기 초에 레벨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거기서 고급을 받거나 아니면 토픽 시험을 봐서 5급이나 6급 받으면 고급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한국어 과목은 4과목을 이렇게 비즈니스라는 명칭이 붙은 4과목이 있어요. 비즈니스 한국어 입문, 실전 비즈니스 말하기 듣기, 실전 비즈니스 읽기 쓰기, 비즈니스 한국어 프레젠테이션 해서 이렇게 4과목을 들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만 들으면 비즈니스 수료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적은 C 이상 되어야 할 테고요. 다음에 통번역 입문, 요거는 한국어 고급 과정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죠. 그런데 다른 학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에서 그 과목에서 정해놓은 여기 있는 요 목록, 이 목록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중에서 2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마 쉬운 과목으로 설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각 학부마다 외국인 학생들이지만 아무래도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서 쉬운 걸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대부분 이제 초급 통역이나 번역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고급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고급을 들으면 좋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초급부터 들어두면 그러면 타학부 지정 과목 요것들을 들으면 여러분의 모국어죠. 모국어. 여러분의 모국어를 중심으로 들으시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건 잘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국어 과목들이 모국어 전공들이 있으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위를 2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시고 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교육과정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이렇게 한국어 전공이 완성이 되면서 좀 정비가 돼서 이번 학기부터 이제 완성된 커리큘럼으로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1학기, 2학기 요 과목들이 이제 앞으로는 큰 변경 없이 이제 시행될 과목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목들을 쭉 보시고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이제 교육과정을 완성시킨 상태이고 이번 학기에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여기 있는 과목들이 이제 전부 다 매 학기 1학기 과목, 2학기 과목으로 매 학기 완성이 돼서 이제 매 학기 요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업들 어떻게 내가 수업을 들어나갈 것인지 잘 계획해 두시고요. 요 과목을 다 들으면 70학점, 72학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 그래서 편입, 3학년 편입을 한 학생들은 여기 있는 과목들을 다 들으면 이제 전공, 모든 수업, 모든 학점을 다 채울 수가 있고요.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외에 여기에 없는 과목들, 이제 학점이 부족하잖아요. 학점이 부족하잖아요. 요 과목 다 들어도 학점이 부족한 분들은 다른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말했던 한국어 교육 전공 수업을 들어서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받거나 혹은 이제 타 자신의 모국어, 다른 외국어 과목들을 들어서 받거나 혹은 교양학점 같은 것들을 들어서 따로 학점을 채워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내가 몇 학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공에서는 내가 몇 학점을 듣고 그 외에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지 이건 계획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잘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사이버대에서 한 학기에 몇 학점을 이수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최소 6학점부터 최대 21학점까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18학점이 기본이거든요. 18학점인데 내가 성적이 좋으면 3.5 이상 학점 평점이 되면 21학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21학점까지, 성적이 좋지 않으면 18학점까지 매 학기별로 최대한 신청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계절학기는 9학점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합쳐서 24학점 이상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학점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계절학기까지 포함해서 24학점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소 학점은 9학점인데요. 최소 학점은 9학점에서 3과목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 6학점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학부장님에게 신청서를 내서 특별한 경우에 2과목만 들으면서도 내가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요즘에 수업을 듣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일이 많아서 계속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수업을 듣다가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최소한의 학점으로 등록을 유지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좀 힘들다. 그럼 이제 2과목만 들으면서 유지해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6학점을 내가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9학점부터 들을 수 있어요. 9학점을 들어야 등록이 유지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신분이 유지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수강신청. 여러분 수강신청 이제 이번 주까지죠. 아마 수강신청을 다 해서 수업을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강신청 정정기간이고 이게 아마 월요일까지 이제 될 텐데 여러분이 수강신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은 항상 제일 쉬운 거. 그래서 선배들이나 다른 분한테 제일 쉬운 과목이 뭡니까? 이제 물어보는데요. 선배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을 안 들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제일 쉬워요? 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어 전공은 초급이 제일 쉽죠. 일단 초급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초급부터 듣는 거예요. 초급부터 듣고 그리고 중급, 고급으로 가요. 고급이 되면 이제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아마 고급 수준의 수업 중에서는 한국어 교육 전공 수준인 과목들도 있으니까 고급은 나중에 내가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수업을 듣고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경우에 이때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선생님 제가 한국어 실력이 지금 고급인데 초급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됩니다. 괜찮습니다. 초급부터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급이라고 해서 고급만 듣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체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들어가시는 게 이건 일종의 학점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 관리니까 고급 내 한국어 실력이 고급이라고 하더라도 초급, 중급 이렇게 듣는 것은 일단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어의 기초를 복습하고 그리고 쉬운 걸 들으면
일단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쉽게 공부하는 게 더 기분도 좋고 쉬우면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강 신청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로그인해서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보는데, 이거 수강 신청 기간에는 모든 과목을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과목의 강의 계획서와 맛보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과목들이, 내가 수강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수업들이 어떤 종류의 과목이고 어떤 성격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란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기에서 강의 계획서나 강의 맛보기, 그리고 이전에 강의 평가 같은 것들을 쭉 보면서, 아, 이 과목이 이런 성격이구나. 그럼 나중에 다음 학기에 들을 때 지금은 듣지 않아도 다음에 이 과목을 들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돼요. 다 지금 여기 있는 과목들 전체를 다 볼 수 있죠. 한국어학부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 과목, 한국어 전공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전공까지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수업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수강 신청 기간에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관심 있거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과목들, 요것을 확인할 때 여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뭘 잘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강 계획도 세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수강 신청하면 이렇게 등록금 납부하는 게 이렇게 나오죠? 이 과정으로 아마 수업을 진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거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6호 결석 신청은 시험이, 우린 온라인 시험인데 우리 학교의 온라인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 봐야만 돼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시간에 내가 시험을 못 보게 되는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일하는 사람이라면 야근이 있거나 저녁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거나, 그때 그냥 시험을 못 보니까 할 수 없지 하지 말고 교수님에게 6호 결시원을 제출하세요. 만약 내가 이게 6호 결시원을 제출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메일이나 쪽지로 교수님에게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시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안내를 하면 교수님이, 아, 그럼 6호 결시원을 내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6호 결시원으로 인정되면 시험을 못 봤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 6호 결시원을 제출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원칙은 부득이한 사유인데, 원칙은 천재지변, 그런 것들, 지진이나 지진 해일 이런 거죠. 폭우, 폭설 이런 것들, 자연 현상 때문에 못 보거나, 직계가족의 경사는 이제 결혼식이나 좋은 일이고, 조사는 슬픈 일이죠.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이때 직계가족은 부모님과 자녀, 요게 이제 직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험을 결시하게 되면 요건 반드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해주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개인적인,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뭔가 아프거나 혹은 일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는 교수님께 잘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교수님이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대체 방법이나 다른 평가 방법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6호 결시원은 홈페이지에 학부 자료실에 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 자료실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시험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평가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 성적을 시험 성적 확인은 시험이 끝나고 일정 기간 동안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만.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확인이 안 됩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성적 채점 우유 같이 먹는 과자, 그 과자 먹어. 공지가 돼요. 공지, 그 기간에 맞추어서 확인하는데, 성적 확인은 시험을 본 그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시스템은 따로 있어요. 학교의 수업 시스템과 시험 시스템이 전혀 다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스템에 다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 바로 가기로 가는 거죠. 시험 바로 가기를 누르면 이렇게 시험 응시가 나오고, 이때 시험을 내가 본 거면 이렇게 응시 완료하고 시험 본 과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지금 시험을 안 본 과목들이죠. 테스트 시험 이런 거니까. 그래서 내가 시험 본 과목을 누르면 시험 볼 때도 여기서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확인하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르면 시험 문제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응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성적 조회 클릭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진행을 하면 졸업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럼 내가 졸업을 해야 될 때가 됐어. 여러분, 우리 대학은 여러분이 졸업하기 싫으면 죽을 때까지 안 할 수 있어요. 졸업하기 싫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청을 해야만 졸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졸업 신청을 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 신청 안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졸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졸업 신청을 하고, 졸업 자격이 되면 이제 졸업 신청을 한 사람이 졸업을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졸업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졸업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졸업 신청은 졸업하는 학기에 신청을 해요. 내가 이번 학기에 졸업해야지 라고 하면 그 학기 4월, 1학기는 4월이고 2학기는 10월에 졸업 신청을 하세요 하고 공지사항이 뜹니다. 그 학기에. 그러면 내가 이번 학기 수업을 듣고 그리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달에 졸업 신청 공지가 나가겠네요. 4월 초니까. 이번에는. 그럼 신청을 하면 앞에서 졸업 요건 기억나요? 몇 학점 들어야 된다고요? 140학점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공 42학점 있었죠? 그래서 졸업 요건이 다 되는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졸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 평가가 있죠. 여기 졸업평가. 졸업평가가 있어요. 그럼 졸업시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한국어 전공은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 대신 뭘 한다고요? 시험 대신 어학 능력, 한국어 능력 레벨 테스트라고 했죠? 레벨 테스트 점수를 가지고 레벨 테스트가 있으면 졸업됩니다.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기간을 잘 보시고, 공지사항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잘 봐야 돼요. 언제나 매일매일 들어와서 공지사항부터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어떤 공지가 있는지. 그래서 졸업을 하는 학기에 하면 학기는 신청 자격은 7개 학기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신입생이고요. 2학년 편입성은 5개, 3학년 편입성은 3개 학기. 그래서 1년 반. 3학년 편입해서 1년 반에 졸업할 수 있어요. 가장 빨리 졸업하는 게 1년 반에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점이 직전 학기까지 116학점 취득해야 되는 것, 이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야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졸업 요건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공 42, 교양 18. 그래서 총 140학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평균 평점이 1.5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 평균 평점 1.5 이상, 졸업평가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졸업평가를 통과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졸업 신청할 때는 졸업조회에서 졸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다 졸업조회를 보고 졸업조회에서 내가 졸업 신청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면 돼요. 여기에 이제 내가 몇 학점을 들었는지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보면서 이제 졸업해야겠다라고 하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어 졸업 평가는 어학 자격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레벨 테스트 중급, 한국어 능력 4급이에요. 교내 레벨 테스트는 매 학기마다 합니다.
항상 학기마다 하고요. 레벨 테스트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레벨 테스트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는 거니까 한국어 전공 여러분들은 매 학기마다 항상 학기 초에 방학 마지막 끝날 무렵에 레벨 테스트가 항상 시작돼요.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레벨 테스트를 하니까 항상 그거 보시면서 중급이 되면 졸업 조건을 갖추게 된 거예요. 아니면 토픽. 근데 토픽은 2년입니다. 기한이 2년이에요. 인정 기한이 2년 이내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또 내가 어학 자격이 없어요. 어학 자격 레벨 테스트도 안 보고 능력 시험도 안 봤어요. 그런데 졸업은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에세이 쓰기 과제가 나갑니다. 요 에세이 쓰기를 통해서 레벨 테스트를 이제 요 에세이 쓰기는 교수님들이 직접 이제 레벨을 확인해 주는 거니까 레벨 에세이 쓰기를 하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레벨 테스트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증명서 발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난 뒤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증명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증명서는 전화, 온라인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전화를 걸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전화로 신청하면 이게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서.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 학기 초에 이번에 LMS가 변경되면서 아마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힘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이때 왜 안 되지? 라고 발동동 혼자서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헬프데스크를 그래서 헬프데스크가 있습니다. 헬프데스크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학교 온라인 생활을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헬프데스크를 충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로그인이 안 돼요. 혹은 뭐가 안 보여요. 이건 교수님이나 학부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교수님에게 교수님 콘텐츠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해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학교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안 보입니다. 로그인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처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좀 어려운 경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때그때 빠르게 해결을 해 줍니다. 요게 1644-5223하고 요 822-6907-6703 해외에 계신 분들은 요 전화번호, 국내는 요 전화번호로 하면 24시간 대기해요. 24시간 응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해외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 대학이니까 이제 24시간 수업을 들으니까 24시간 대기를 해서 요거 응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 문의를 하시고 학부 사무실에는 이건 학부 사무실의 문의는 그 교육과정이라든지 수업 내용이나 수업과 관련된 내용적인 부분이나 혹은 신청이나 공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여기에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 학부 사무실에 연락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선 원격 지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헬프데스크에 여기 이제 문의 게시판이 있어요. 문의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게시판에 이제 남겨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여기서 응답을 해줄 겁니다. 응답을. 그래서 요 학교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학교의 원격 지원 서비스 이걸 반드시 꼭 기억해둬서 충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하는 게 조금 내가 어색하고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게시판으로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 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우미 제도가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지금 도우미 분들이 외국인 학생들과 1대1로 연결이 돼서 도우미 제도가 되고 있는데, 도우미 제도는 일단 신입생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들에게는 도우미를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1학년하고 신입생은 자동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요. 무조건 배정을 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신입생이나 1학년생들은 도우미와 만나서 연락을 했을 텐데, 저도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2학년, 3학년, 4학년인데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도우미 제도를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면 신청하면 됩니다. 학부에 연락을 하면 그러면 연결을 해줄 거예요. 지금 도우미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이제 도우미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언제나 매 학기마다 학기 말에 도우미 신청하라고 공지를 해요. 이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한국인 도우미가 필요한지, 한국인 학생에게는 외국인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다 신청을 받으니까 필요하면 도우미 제도,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계속 도우미 제도 안에서 도우미와 연결해서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신청을 해주시면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도우미를 충분히 신청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수업을 듣거나 하는 것들이 어색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우미 요청서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도우미 요청서를 보내주시면 그러면 도우미 결연을 맺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케이스터디 센터가 있습니다. 케이스터디 센터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센터예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센터가 실제로는 작년에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올해에 공식적으로 이제 센터가 확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요. 지금 제2교사를 신축하고 있어요. 학교 앞에 우리 사이버 건물을 새로 또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케이스터디 센터가 강의실을 갖추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거기서 초급부터 중고급까지 반이 개설돼서 열릴 거고요. 케이스터디 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급부터 6급까지의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고, 지금은 이제 초급, 중급, 고급 3개 반을 열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학부 페이스북 아시죠? 학부 페이스북 있는 거 사이버 코리안 학부 페이스북에 가면 학부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거기서 공지를 해요. 케이스터디 센터는 이제 학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 토픽 시험 대비반을 중심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선착순으로 지금 무료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센터 수업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센터 수업을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번 학기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3월 9일부터. 잠깐만, 3월 9일은 아직 시작을 안 하. 자, 3월 9일부터 5월까지 8주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될 거예요. 확대돼서 확장돼서 진행이 될 거예요. 페이스북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지가 올라가고 소개가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 학생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는데 이번 학기는 아마 초급반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신청해도 초급반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중급, 고급은 다 마감됐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중급, 고급은 마감이 됐는데 초급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녀석이 조금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초급반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 연락을 해보세요. 여기 이메일로 문의를 하거나 왜 초급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가능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금은 수업을 진행해요. 줌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줌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서나 언제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향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센터에서 그런 수업들을 다양하게 열 테니까 이런 수업이 있고 센터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부의 모임, 그리고 학부 특강,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특강이 계속 이어져요. 매주 토요일마다 특강이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특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특강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특강이 진행되니까 언제든 들어와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강을 못 들었다, 이걸 못 들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밴드에서 여러분 다시 밴드에 올려서 밴드에서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밴드에서도 내가 못 봤어, 그럼 유튜브로도 또 이제 올려서 다 특강 내용은 전부 다 저장을 해놓고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걸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밴드나 학부 밴드나 아니면 그 유튜브, 학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학부 밴드는 다 가입했죠? 학부 밴드 2개가 있습니다. 학부 밴드 2개. 하나는 한국어 학부 밴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전공 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전공 밴드에 초대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전공 밴드와 한국어 학부 밴드 둘 모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전공 밴드와 한국어 학부 밴드 두 종류의 밴드가 있으니까요. 둘 다 가입하면 양쪽으로 다 정보들이나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요 밴드 기억해 두시고 가입을 하세요. 요건 그 초청을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학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밴드 초대해 주세요 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밴드 초대해 주세요 하면 밴드 초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밴드 초대해 주세요. 내가 가입을 못했으면 게시판에 밴드 초대해 주세요 하고 자기 알려주면, 자기 그 이메일 주소나 알려주면 초대장이 가게 될 테니까요. 밴드 초대해 주세요 하고 해주세요. 네, 한국어 전공 밴드 초대해 주세요. 혹은 뭐 한국어 학부 밴드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둘 다 받아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프라인 특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향후에는 오프라인 특강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걸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시간에도 동아리 소개를 막 했었죠? 여기 보면 우리 학부에는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선배님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서로 교류도 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시면 학교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선배와 동료들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동아리 홈페이지가 아직 제대로 개편이 안 돼서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동아리 홈페이지, 그 학교 홈페이지 상에서 동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밴드에 동아리 활동이 계속 올라오죠. 언제 동아리가 합니다, 참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주소 올려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모임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5명 이상 모이면 이 모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역 모임.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가까운 지역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 그럴 때는 뭐 지원금을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뭐 이제 모여서 뭐 모일 수 있는 뭐
차값, 차를 마실 수 있는, 차 한 잔 마시거나 혹은 장소를 빌릴 수 있는 정도의 지원금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역 모임을 지원해 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이렇게 모일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알려주시면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나 해외 문화 탐방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공지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봄부터, 빠르면 내년 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년 여름부터는 거의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공지는 올 겨울, 올 가을이나 겨울에 시작한다. 다시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나 해외 문화 탐방이 시작된다라는 공지가 나가게 되면 갈 수 있구나가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거는 초대장 못 받은 사람은 이메일 보내거나 게시판에 써주면 밴드는 초대해 주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한국어학부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그룹이 다 있으니까요. 그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가입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참고할 만한 사이트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한국 학교 도서관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 도서관을 모르고 공부하는 건 제대로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고요. 학교 도서관은 학번이 있으면 로그인이 돼요. 이건 외국어대학교 한국외대 도서관을 같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이 도서관에서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책도 빌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료들도 여러분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이북, 전자책도 빌려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논문이나 자료, 웹 자료들이나 PDF로 제공되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다 빌려보고 그리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학교 도서관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용해 두시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세종학당입니다. 이건 온라인 세종학당과 세종학당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누리세종학당이라고 하고요. 온라인 세종학당은 따로 온라인 세종학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종학당이 있고 온라인 세종학당이 있고 누리세종학당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이 세종학당 재단은 요거는 그 기관 홈페이지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온라인 세종학당이나 누리세종학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세종학당도 지금 초급, 중급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온라인 세종학당에 가입해서 할 수 있고요. 누리세종학당도 똑같이 한국어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어 수업 자료들도 있고, 한국어 그 텍스트, 한국어 교재 같은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 한국어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누리세종학당에서 그 웹 앱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휘 공부하는 앱도 있고요. 세종한국어의 어휘 앱, 어휘 문법을 공부하는 앱도 있고, 최근에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챗봇, 한국어 챗봇도 개발을 해서, 챗봇 앱도 개발해서 한국어로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AI 채팅이 가능한, 한국어 AI 채팅이 가능한 것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온라인 세종학당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를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스터디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종학당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전 세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한국 문화 수업, 그리고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스터디 코리아는 특별히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스터디 코리아는 재외동포 자료라서 그 국어, 한국
한국의 다양한 자료들, 한국 민족과 관련된 자료들, 역사, 이런 다양한 문화, 사회 문화와 같은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코리안도 비슷하지만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코리안이나 세종학당 자료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는 게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없으신가요? 다 잘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있어요. 네. 제가 인도네시아 네, 학생이에요. 며칠 전에 노미 요청서를 보내는데 지금까지 아직 이메일을 못 받았어요. 혹시 요청서를 다시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페가시 발자미입니다. 베가씨. 알겠어요. 네. 아마 이메일을 못 받았거나 처리가 안 된 것일 수 있으니까 도우미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베가씨가 도우미 요청을 한 거죠? 네. 네, 알겠어요. 그럼 베가씨 도우미 요청을 한 거 확인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궁금한 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재활승도 도우미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도우미 신청하면 됩니다. 아까 도우미 요청서 있잖아요. 그 도우미 요청을 하면 학부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을 할게요. 도우미를 신청을 제가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제가 원하는 언어 쪽으로도 그쪽으로 신청하면은 그쪽에 다 배정이 받나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맞춰주거든요. 지역과 예. 언어 이걸 맞춰서 배정을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능하면 맞춰주는데 못 맞을 수 있다, 안 맞을 수 있다. 매칭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이게 균형 있게 이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하나는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도우미를 할 경우에는 100% 영어로 한국말로만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그 나라 언어로 같이 겸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그건 의사소통의 문제이잖아요. 네. 내가 뭔가를 중요한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한국어로 설명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모국어로, 해당 모국어로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외 기타는 이제 한국어 능력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가능하면 한국어를 하되, 하지만 한국어만 써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죠.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그 오류 없이 명확하게 잘 전달하려면 이제 그렇게 모국어를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서로 의사소통이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언어를 이용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상대방과 맞춰서 하면 돼요. 도우미를 받는 그 학생이 나는 한국어로만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한국어로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바꿔서 모국어로 바꾸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써도 괜찮습니다. 그건 의사 전달의 문제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부를 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이어서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수업을 잘 듣고 계시죠? 그렇죠?
일단 강의 개강과 수강 안내 다 보셨죠? 여러분 공지사항은 내가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 없이 학부 공지사항은 무조건 다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읽어보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1학년도 1학기 개강과 강의 수강 안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 수강과 관련되고 개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지난번 OT 때도 이야기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주 적어도 3번 학부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학부 공지사항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학부 공지사항 확인하고 학교 전체 공지사항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못해도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사 일정, 수강, 졸업, 학점, 시험, 장학금처럼 전 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관련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학부에 관련된 공지사항은 학부 공지사항, 이게 다르거든요. 공지사항이 2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학부 공지사항도 봐야 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고, 둘을 모두 다 잊지 말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 특강, OT 같은 거, 학교생활 OT 같은 것들이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요. 질문, 교과목에 대한 질문은 교과목 게시판. 교과목 게시판 중에서 자유 게시판 아니고요. 문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문의 게시판에 써야 교수님한테 쪽지가 가요. 자유 게시판에 쓰면 교수님에게 메시지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받으려면, 빠르게 답변을 받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면 문의 게시판을 이용을 하세요. 문의 게시판을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신입생은 지금 아직 배정이 안 됐지만 곧 배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도 교수님들이 다 배정이 됩니다. 지도 교수님이 배정이 돼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에게는 상담 게시판을 쓰면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에게 연결이 돼요. 상담 게시판을 쓰면 지도 교수님에게 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문의 게시판이나 상담 게시판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뭔가 도움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거나 그런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뭔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긴 지금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 전공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좀 복잡해요. 영역도 다양하고. 이때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세워야 된다. 여러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책임지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게 졸업을 하기 전에 절대로 졸업을 하면 수료증이나 자격증이나 무엇이든지 졸업을 하고 나서 잘못된 걸 발견을 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하고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졸업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되돌려주세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입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정말 따야 된다면.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사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잘 아시죠? 개강을 했고요. 중간고사가 4월 19일부터 중간고사가 있고, 중간고사 공지는 아마 조만간 공지가 나갈 거예요. 금방 나갈 거예요. 그리고 수강철회 기간은, 요거 수강철회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업을 들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수업을 거의 못 듣거나 시험도 못 보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포기할래요가 되는 거예요. 이 과목을 포기하겠다. 학점 포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수업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강철회 기간에 수강을 철회할 수가 있고요. 기말고사는 6월 7일부터 18일까지 되고,
이 학예 집중학기가 계절학기거든요. 방학 동안 할 수 있는, 방학 동안 열리는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학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성적조회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때 성적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대로 경제를 등보리대로 되돌린다고? 대체 무슨 짓이야? 그러면 네가 닉스보다 나은 게 뭔데? 그냥 그리고 이제 여러분 수강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대학생활에 들어가서 수강을 할 때 요거 수강 안내 매뉴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 안내 매뉴얼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강 관련해서 월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매주차 월요일부터 시작을 되고 출석 인정 기간 동안 2주예요. 2주 동안 출석 인정을 해주는데 출석을 못했어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지각이죠. 지각 수업인데 3번 지각하면 결석 1번이 되고요. 그리고 4번 결석하면 F입니다. 결석이 4번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지각이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업을 다 듣는 것, 컨텐츠를 일단 다 들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컨텐츠마다 각각의 컨텐츠를 다 들어야 돼요. 각각의 컨텐츠들이 열려 있는 것들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걸 잘 기억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어 전공이니까 한국어 아닌 전공이 아닌 사람은 한국어 전공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못 들어오고요. 그리고 70% 이상 수강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출석이 되려면 70% 이상 수업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요거 모바일 수강을 할 때 모바일 수강도 그렇고 지금 시스템이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 변경돼서 새롭게 올라가는 수업은 여러분이 콘텐츠를 열면 오른쪽 하단에 수업을 듣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메뉴가 3가지가 있어요. HD 있고 SD 있고 그리고 음성 이 3가지가 나와요. HD는 고화질이고 SD는 저화질이거든요. 그래서 고화질 내가 인터넷 속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벅벅대거나 힘들다 그러면 SD로 낮춰서 들으면 이제 좀 더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텐데 HD나 SD는 영상을 보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음성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영상은 안 나오고 소리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기능은 이번 학기에 새로 개발된 과목만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새로 개발된 과목만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영상이 그 선택 과목, 그 선택하는 부분 중에서 이번 학기에 새로 개발된 게 아니라 이전에 개발된 과목은 HD와 SD만 선택할 수 있고 MP3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실에 들어가면 MP3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개발된 과목에는 MP3 다운로드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MP3 다운로드가 없어질 거예요. 새로 개발되면. 그러면 MP3 다운로드를 받아서 수업을 들으면 그럼 복습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컨텐츠 화면에서 내가 음성으로 설정해 놓고 영상 안 보고 음성만 들어도 출석 인정이 됩니다. 컨텐츠 상에 HD, SD, 음성 있을 때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음성만 들으면 70% 인정돼서 수업 출석 인정이 돼요. 하지만 MP3는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MP3 다운로드를 받는 거는 그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출석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습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2개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콘텐츠 과목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음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지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개발되면 음성만 들어도 출석이 되는 걸로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요. 좀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X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죠? 이건 스마트폰. 저도 이제 러닝X 다운 받아서 그걸로 메시지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오니까 확인을 하는데요. 러닝X는 뭐 그 iOS용이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용이 있고 양쪽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러닝X 어플리케이션 이거 검색하면 나오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강의록이 있고 강의 노트가 있고
강의 교환이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강의 교환은 수업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PPT예요. 배경으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여러분 강의 영상에서 배경으로 사용하는 배경이 강의 교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PT 파일이에요. 그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강의록과 강의 노트가 있는데 이 강의록과 강의 노트는 강의록은 교수님들이 따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집을 따로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따로. 그래서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PPT가 아니라 워드로 글로 작성된 요약본이죠. 교수님들이. 근데 이건 교수님들이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아닌 분도 계세요. 이건 교수님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걸 볼 수 있고 없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가 제공이 되는데 강의 노트를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출력돼서 제본된 걸 받아서 책처럼 공부하는 건데요. 이 강의 노트는 강의 교환일 수도 있고 강의록일 수도 있습니다. 강의록을 만드신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강의록을 강의 노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강의록이 없는 과목은 강의 교환을 강의 노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과목마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과목마다 강의록이 제공됩니다. 강의록이 아마 자료실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록이 텍스트다. 그러면 강의 노트도 텍스트로 나오는 거고요. 강의록이 없고 강의 교환만 있으면 강의 교환이 강의 노트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보시면 되고요. 강의록을 제공하지 않는 교수님 중에서는 아마 그 책을 판매하는 그 기성책이죠. 기존에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제공 안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 경우는 이제 강의 교환만 제공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굳이 따로 책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노트로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수님의 재량에 달려있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 수업마다 잘 확인해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수업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강의 계획서에 평가 항목, 평가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보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을 보는데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과목 비즈니스 한국어 프레젠테이션은 시험을 중간고사만 봐요. 어떤 과목은 기말고사만 보는 과목도 또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 퍼센테이지도 나오죠. 뭐 중간고사가 몇 점, 기말고사가 몇 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과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획들을 잘 보고 수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는 보통 과제가 없는 과목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과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과제 잊지 말고 때에 맞춰서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도율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출석만 이제 인정이 되고요. 진도율은 없어졌으니까 학습 시간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그 컨텐츠를 얼마나 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다 들어야 되는 것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출석 이걸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 참여도도 이거는 지금 학습 참여도가 옛날에는 한 번 읽으면 뭐 1점 이렇게 줬는데 이거 바뀌었죠. 반드시 글을 써야지만 점수가 인정이 되는데요. 학습 참여도도 교수님들이 학습 참여도를 점수를 넣은 교수님 계시고 안 넣은 교수님도 계시고 이건 다 달라요. 그리고 학습 참여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도 선생님,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각 과목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타 토론이나 퀴즈가 있는 과목도 많죠. 퀴즈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걸 점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강의 계획서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을 잘 알아야 각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확인을 해두고 메모를 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업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 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적장학금이 제일 궁금하죠. 성적이 좋으면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성적순으로 선발하는데 우리 학부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적장학금을 받으려면 아주 월등한 성적이 되어야만 돼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성적이 좋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점인 경우에는 학점을 많이 들은 사람,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잘라요. 근데 동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적장학금은 연속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장학금을 많이 주는데요. 성적장학금보다 이제 모범장학금이 많고요. 모범장학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모범장학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수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내장학금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장학금을 2개가 다 된다라고 할 때 더 많이 주는 장학금을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에 더 많이 주는 장학금을 선택하셔야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프화삭 특강 다시 보기 게시판 여러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한 이 특강도 나중에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어요. 밴드에서도 볼 수도 있고 오프 특강, 화상 특강, 요 특강 다시 보기 게시판에서 언제든 옛날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옛날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학부 연락처 근무시간 헬프데스크 요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잘 기억해 두시고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일단 질문 물어보고 확인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언제든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자, 궁금한 것. 자, 이렇게 봤는데요. 궁금하거나 또 질문할 것들 있으신가요? 다 잘 알겠어요?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주말에 또 다른 특강들이 공지가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교수님들, 여러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특강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특강에 참여해서 같이 교수님들과 같은 동료들,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님들하고 같이 서로 교류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고요. 동아리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동아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밴드에 들어가서 동아리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즐겁게 학교 생활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 그리고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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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